여러분에게 밥을 정말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나요? 현금은 다 떨어지고 통장 잔고는 없고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이 있을지 몰라서 장롱 밑을 30cm 자를 꺼내서 한번 뒤적거려 보던 기억. 그렇게 하다가 500원이라도 발견하는 날에는 정말 횡재했다고 생각한 기억들. 안녕하세요. 매일 바쁘게 일어나는 시사와 상관없는 재미있고 좋은 얘기들을 전해드리는 좋은 신문 라디오입니다. 서두에 말한 얘기는 저의 경험담 중 하나인데요. 과거 대학교 기숙사에 살 때 갑자기 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부모님께는 달라고 하기에 죄송스럽고 최대한 안 먹는 거로 버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버티다 동전이라도 얼마 모으면 1,300원 하는 학교 교내 김밥은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전을 찾아서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이 한파만큼이나 청춘에게 고된 게 요즘 세상입니다. 한 끼 식사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최근 신문을 보다가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2년 12월 26일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박정호 수석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학식이라도 마음 편히 먹고 싶다는 앳된 청년의 호소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지난 17일 한 장학회의 2023학년도 장학생 선발 면접장에서의 일입니다. 그 청년의 스펙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외고를 나와 올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도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배를 채워주진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로장학금도 받았지만 생활비는 항상 쪼들렸습니다. 더욱이 집안의 기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부친의 사업 실패에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빚이 4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5가족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청년은 종일 굶은 적도 있었다며 그렇게 무거워진 마음에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진감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날 면접에는 총 2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가난한 환경, 뜨거운 학구열,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팬데믹 사태까지 지난 시간 이곳에 몰아닥친 한파가 청년 세대에도 짙은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날개 없이 추락한 부모 세대의 초상도 엿보였습니다. 앞서 말한 장학회는 1983년 출발한 송원 장학회입니다. 중화학 소재를 주로 만드는 태경그룹 김영환 회장이 학창시절 허기를 달래며 공부했던 경험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게 설립했습니다. 사업 목적이 장학재단 설립이라고 믿은 그가 제시한 장학생 선발 기준은 오직 한 가지. 가정 형편이 곤란하고 학업 지원이 절실한 학생입니다. 이 원칙은 지난 40년간 굳건하게 유지됐습니다. 한 학기에 5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을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지원합니다. 장학회 출신 이사진이 새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특기사항입니다. 이번에 뽑힌 40기 23명 직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총 849명에 129억 7,0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간 장학금 성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등록금 지원으로 출발했으나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생활비 보조 측면이 강해졌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소득분위 8구간까지 국가로부터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데 송원 장학금의 경우 국가 장학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생활비 지원입니다. 이는 대학 신입생 구성비 변화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교육이 더는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모 소득이 대학 진학을 좌우하는 시대니까요. 실제로 2020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 소득분위 9에서 19간 비율은 55%로 새 대학을 뺀 전국 대학 평균 25.6%의 2배가 넘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그 비율이 62.9%에 이르렀습니다. 부는 교육의 대물림이다 라는 고착화 현상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1학년생을 주로 뽑는 송원 장학생의 경우 절대 다수가 소득분위 1순위 아래입니다. 김혜련 장학회 이사장은 아직도 외부 장학금이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가난한 학생일수록 캠퍼스에서 느끼는 소외와 좌절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장학생 선발에 참여해 왔습니다. 해마다 새밑을 실감하는 행사인데 늘 면접자보다 피면접자가 되는 느낌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를 남겨준 것이 미안하고 그들의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의 한 수를 배웁니다. 그래도 송원 장학생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또 연 1,000만 원의 디딤돌에 올라섰으니까요. 최소 완전히 붕괴됐어요 라고 하는 선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사실 대학은 둘째치고 하루하루가 고달픈 청춘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어제는 성탄절,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예수의 뜻을 기억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양극화 틈새를 좁혀야 할 기성세대의 책무를 되새깁니다. 가난이 복리로 붙는 새해가 되지 않기를. 송원 장학회라는 장학회의 면접관을 하시고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 뭉클하게 이 글을 가져온 이유는 저도 이 장학금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849명, 129억 7,050만원에 저에게 지원해주신 금액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운이 좋게 선발되었고 지금은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장학회에 김혜련 이사장님을 따로 뵐 일이 있어서 이 같은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사장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샘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이런 도움이 없었더라면 더 힘든 상황에서 지냈을 테고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저의 생각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잘 자라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금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 저 혼자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삶을 주셨고 키워주셨으며 다양한 여러 사람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라는 인격체가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순간인데요. 저도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네요. 두 어깨가 무거워지는 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좋은 신문 라디오 DJ 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